다음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요 모델을 로딩하는 부분, 여기서부터 요런 정도까지였죠. 또 코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추상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당연하지만 클래스를 만든다는 이야기고요.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당연히 기존과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. 잠시만요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기존과 비슷한 패턴으로 할 건데 약간 다른 설계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도 이제 코어 기능 중에 하나니까 렌더링 밑에 코어 밑에다가 새로운 파일로 모델.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라는 클래스명을 갖도록 할 거고요. 뭐 생성자 뭐 자동 완성 시켜줬는데 사실 안 쓸 건데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는 멤버로 GL 가지고 있도록 할 거고요. 특이한 점은 얘가 VAO, VBO, 그다음에 IBO를 갖도록 할 겁니다. 저 생각해 보면은 디자인 어떤 클래스 디자인 관점에서 너무 당연해요. 우리가 이런 뭐 큐브 모델 같은 걸 장면에 그리기 위해서는 그 모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VAO가 필요하고요. VAO 안에 VBO가 필요하고 IBO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요런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그런 리스폰시빌리티를 그냥 요 모델 자체에다가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가 직접 VAO, VBO, IBO를 핸들링하지 않을 겁니다. 모델이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게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컨스트럭터 이제 생성자 부분에는 일단 GL만 받아서 멤버로 저장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여기 요렇게 뭐 모델 경로를 받아서 로딩하고 파싱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로드 모델이라는 메소드에다가 설계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얘는 지금은 뭐 obj 텍스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설계적으로 나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패스라는 게 모델의 경로를 받을 거니까요. 그렇죠? 기존에 이 인덱스에 있는 이 부분을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그러게요. 그냥 컨트롤 C, 컨트롤 V를 할까요? 그러니까 얘를 잘라서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? 우리가 모델을 로딩 받는 이 부분에 패스를 집어 넣을 거고요. 역시나 이 비동기 로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로드 모델 함수를 비동기 함수다라고 이제 어싱크로 명시를 해줘야 되고 모델 로딩 한 다음에 배열 만들고 VAO 만들고 애드버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언바인드 하는 데까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.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얘 큐브가 아닐 거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VAO, VBO, IBO를 들고 있도록 할 거니까 얘는 이 버텍스 어레이가 this 얘가 가지고 있는 VAO 멤버 변수가 될 거고요. VB는 얘가 관리하는 VBO 변수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큐브 VAO가 아니라 얘는 this.vao에서부터 애드 버퍼를 호출하는 거고 큐브 VB가 아니고 VBO일 거고요. 얘가 this.ibo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언바인드 하는 부분도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지 되겠죠. 별거 없습니다. 그래서 요 로드 모델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존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던 거를 어떻게 바꾼 거냐? 일단 요거 추가해야지 되겠죠? 모델을 임포트 해야 될 거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델 클래스가 얘네 셋을 관리를 할 거니까 우리가 메인에서 이 클래스에 직접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큐브 모델이라는 거를 새로운 모델 클래스를 인스턴시에서 한 다음에 로드 모델이라는 것을 이 경로로 호출해 주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 시점에서 텍스 어레이 뒷부분도 수정해야 돼서 지금 바로 보이진 않는데 일단 이렇게 수정을 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? 그렇죠? 우리가 모델을 렌더링 할 때 우리가 VA 바인딩하고 뭐 그다음에 VA하고 IB를
인자로 렌더러를 호출을 해가지고 드로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얘를 지금 이런 애들을 다 모델 인스턴스가 관리를 할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큐브를 바인딩하고 그다음에 드로우하는 부분의 책임을 이제 저 모델 클래스로 넘길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 모델 클래스, 지금 모델.js 파일로 다시 돌아왔어요. 여기에다가 이제 렌더 모델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. 그래서 얘를 렌더링 할 때 이 모델을 렌더링할 쉐이더하고 이 모델을 렌더링할 렌더러를 인자로 받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, 아까 지웠지만 기억나시죠? 렌더러.드로우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렌더링 할 거니까, 그리고 얘가 대신에 걔를 받을 거니까 그 주입받은 저 렌더러의 드로우 함수에다가 어차피 내가 들고 있죠? VAU랑 iView 집어넣어서 이 쉐이더랑 같이 호출하게 하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, 어차피 바인딩에서 렌더링 하는 거 저 모델 클래스가 할 거니까, 그쵸? 여기다가 우리가 해줄 거는 그냥 큐브 모델 점 렌더 모델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. 그래요. 뭐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, 에, 그쵸. 버그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죠. 버텍스 어레이가 디파인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라고 대충 써도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그쵸. 우리가 요 자바스크립트 모델.js 파일 안에서 버텍스 어레이를 사용을 하려면 버텍스 어레이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기존의 인덱스 위쪽에 지웠던 저 임포트들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3개 임포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버텍스 어레이 정의를 알고 있죠. 그래서 이거 틀렸는데 다 dis.gl, dis.view 이렇게 바꿔주시고요. 좋습니다. 이렇게까지 수정을 해보시면 이 개발자 도구에서도 문제가 없고 기존과 똑같이 이렇게 모델이 로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되게 단순해졌죠. 모델 로딩 하는 거 요 한 줄로 끝났고요. 모델 렌더링 하는 거 요 한 줄로 끝났습니다. 물론 우리가 쉐이더 프로그램은 또 별도기 때문에 쉐이더 프로그램에 유니폼을 넣어주는 부분은 이렇게 남아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뭐 하나 확장을 해보자면은 제가 모델 요 티팟 모델을 같이 제공해 드렸잖아요. 그래서 내가 요 장면에다가 티팟 모델을 같이 그리고 싶으시면은 티팟 모델은 역시나 새로운 모델 객체를 만들고 요 티팟 모델 로딩 하도록 하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저 티팟 모델을 렌더링을 할 때에는 이제 뭐 그쵸? 요 밑에다가 티팟 모델 렌더 모델에서 렌더링할 쉐이더랑 렌더러 같이 집어넣어 주게 되면 티팟 모델이 그려지게 되는데요. 자,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.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보시다시피 이 티팟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그려보자면 주전자가 엄청나게 크게 있고요. 지금 이 안에서 큐브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팟이 꽤 커가지고 우리가 티팟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좀 줄여주고 싶어요. 어떻게 줄여주면 될까?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어차피 이어서 진행할 거니까요. 뭐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스스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네, 저는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이제 큐브 모델이 화면에 그려지는 시점은 얘가 호출돼서 딱 그려졌을 거고, 티팟 모델을 그릴 때에는 이제 새로운 유니폼을 집어넣어서 그릴 겁니다. 그래서 티팟을 그릴 때 우리가 트랜슬레이트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. 네, 뭐 저도 모르게 자동 완성을 시켜버렸는데 이제 모델 매트릭스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다시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이제 점 스케일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 티팟 모델을 너무 커요. 지금 100분의 1 크기로 이렇게 줄여줄 겁니다. 100분의 1 아니죠. 10분의 1 크기로 줄여줄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티팟을 그릴 때에는 다른 U 모델 매트릭스를 집어넣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
10분의 1. 10분의 1이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작게 그려볼까요? 어, 어, 뭔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쵸? 뭔가 오류가 났네요. 어, 여러분도 과제를 할 때 자주 확인을 해보세요. 프로그램에 U 모델이 없다 라고 나오거든요. 네, 한번 체크를 해본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문제를 찾은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뭐 저도 확인 아직 안 해보고 그냥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우리가 큐브 모델 닷 렌더 모델을 만들 때요. 이 모델에 있는 렌더 모델을 호출을 하는 거고, 그러면은 이 렌더러의 드로우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죠. 이게 렌더러의 드로우 함수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? 아주 깊게 고민하지 않고 얘를 구현을 할 때에는 그쵸, 여기 드로우가 끝나면은 쉐이더를 언바인드 하도록 자동으로 해놨어요. 자, 근데 쉐이더를 언바인드를 해버리니까요. 그쵸. 우리가 여기에서 얘가 끝나는 순간 쉐이더가 언바인딩 된 상태인데 그 쉐이더에다가 유니폼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죠. 그래가지고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쵸, 이 렌더러가 최소한도 뭐 예를 들자면 VAO하고 IB는 언바인드를 한다고 쳐도 쉐이더의 언바인드를 얘가 책임지도록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쉐이더의 바인딩, 언바인딩,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얘도 필요가 없겠죠. 그리고 그러면은 모델에서 쉐이더를 집어넣어 줄 필요도 없겠네요. 없습니다. 그래서 쉐이더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용자가 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책임으로 두고 여기를 쉐이더 부분을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쵸. 그러면은 우리가 요 유니폼을 설정을 할 때에 저 쉐이더가 언바인딩 되지 않고 계속 바인딩 된 상태였으니까 유 모델 유니폼 로케이션은 찾는데 문제가 없고 올바로 이렇게 렌더링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쵸. 그래서 좀 너무 작으니까 아이고 0.1 10분의 1 크기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주전자가 이렇게, 주전자는 우리가 애니메이션 안 하고 있죠. 같은 모델 매트릭스를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. 가만히 있고 주변이 이렇게 큐브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코드의 가독성도 올리고 확실하게 해주고 싶으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. 들여쓰기가 안 됐는데 네.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바인딩하고 안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렌더링하는 하는 연산들을 쭉 수행을 하고요. 우린 지금 두 개 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렌더링 하고 있죠. 두 물체를.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쉐이더를 언바인드 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게 되면은 보기 쉽죠. 우리가 이 쉐이더를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블럭화해서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줄바꿈도 없애서 이 위쪽은 큐브 그리는 거, 밑에는 티팍 그리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시죠? 기존에 하던 그 로드 모델을 우리가 티팍까지 로딩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봤습니다. 개념적으로 데이터 다 준비한 다음에 그리라고 하면은 GPU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바인딩 되어 있는 VAO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그리고 걔는 끝이고요. 그 다음에 또 한번 렌더링을 수행을 할 때에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다 주어졌으니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린다. 이런 개념으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